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거든요. 그날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꽉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옛날 시어른들처럼 권위적이지 않을 거야.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해주자.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결혼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저는 일부러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혜진아, 어떤 음식을 좋아해? 혹시 알레르기 있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죠. 혜진이가 수줍게 웃으면서 어머니, 저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아이고 참 순하고 예쁜 아이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평소보다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잡채, 동그랑땡, 삼색나물, 떡국까지. 아내와 저는 명절 사흘 전부터 밤을 새워가며 정성을 다했죠. 손이 부르트도록 반죽하고 기름에 튀기고 그런데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명절 당일 혜진이가 저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은 아직도 생생해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절을 하는데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권하면서 이거 맛봐봐.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하니까 혜진이가 작은 입으로 조금씩 맛보더니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아, 이런 게 며느리 맞이하는 재미구나 싶었거든요. 아들도 옆에서 엄마가 며칠 동안 준비하셨어 하면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우리 가족의 앞날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혜진이가 작게 웃으면서 음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제 마음이 흐뭇했으니까요. 그날 밤 설거지를 다 끝내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족이 하나 늘었구나. 앞으로는 더 따뜻한 집안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아름답고 희망차게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거든요. 명절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혜진이가 거의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한두 젓가락 맛만 보고는 배가 불러서요 하면서 그만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되니까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요. 아들이랑 둘이서. 처음에는 요즘 젊은 애들은 입맛이 다르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실제로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짠짠한 음식들을 요즘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는 명절이면 다 같이 앉아서 올해는 어땠냐, 내년 계획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혜진이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시선을 올리긴 하지만,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다시 폰을 보더라고요. 처음엔 이것도 아직 어색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집 올 때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독이면서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서운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양념해서 재워둔 갈비찜을 상에 올려놓으면 혜진이가 딱 한 점만 집어서 조그맣게 한 입 먹고는 어머니 맛있어요. 그런데 배가 별로 없어서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성이 헛된 것 같고, 물론 억지로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여보, 그냥 넘어가자.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다르다니까 하면서 달래더라고요. 머리로는 맞는 말인 줄 알겠는데 마음은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고 싶었던 제 바람이 그냥 헛돌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혜진이가 부엌에 물 마시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혜진아, 명절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아?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얘기해 하고 물어봤거든요. 진짜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전혀 안 힘들어요 하면서 급하게 물만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표정이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추석에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송편도 직접 빚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혜진이가 좋아할까봐 새로운 메뉴도 몇 개 추가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떡갈비도 만들어 봤고요. 추석 당일 혜진이는 늘 그렇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어요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들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몇 년간 쌓인 서운함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후쯤 되니까 혜진이가 잠깐 친구한테 전화 좀 할게요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원래 들으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서 거실까지 들렸어요. 아니야, 지금 시댁에 있어. 응, 추석이니까. 아, 진짜 피곤해. 처음에는 그냥 친구랑 하는 평범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시댁에 오면 괜히 기운이 빠져. 어른들이 친절하긴 한데 그게 또 부담스러워. 계속 뭔가 먹으라고 하시고 대화에도 끼워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좀 답답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음식도 솔직히 입에 안 맞아. 너무 짜고 기름져. 억지로 맛있다고 하는 게 힘들어. 차라리 배달시켜서 먹는 게 나아.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거든요. 몇 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해준 음식이 부담이었구나. 내가 보낸 시간들이 내 마음이 다 헛된 거였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동시에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혜진이가 전화를 끊고 나와서 어머니, 송편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빚으세요? 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어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 신용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 좋아하면 다행이야. 겨우 그 정도만 말할 수 있었어요. 혜진이는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면서 부엌으로 피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오버한 건가? 정말 부담스럽게 했나?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왜 겉으로는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서는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날 저녁 내내 저는 혜진이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엿들은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 말들을 들어버린 이상 모른 척 할 수도 없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댁에 오면 괜히 기운이 빠져.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그 말들이 제 가슴을 계속 찌르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억지로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 전화 내용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내한테라도 털어놓을 텐데, 이번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아니면 아예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들만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명절마다 서로 껄끄러운 채로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자고. 추석 다음 날이었나? 아들이랑 혜진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떨렸거든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민수야, 혜진아. 잠깐 이리 앉아봐. 둘 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가 솔직히 말해줘. 내가 한 게 그렇게 힘들었니? 음식도 분위기도 다 부담이었니? 그 순간 혜진이 얼굴이 확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아들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당황하고 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혜진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준비한 음식들 입에 안 맞았지? 시댁 와서 눈치 보는 게 힘들었지? 혜진이는 그제야 저한테 들킨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 대체 무슨 얘기야?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몇 년 동안 정성껏 준비했는데 내가 한 게 다 부담이었구나. 나는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싶었는데 말하다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한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거실에는 벽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혜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뭔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시댁에 오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컸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화가 났다가도 또 안쓰럽기도 하고, 혜진이가 계속 얘기했어요. 음식도 사실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목이 메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달 음식 시킨 것도, 이것도 핑계같이 들릴 것 같은데, 민수가 엄마 음식만 먹으면 속이 부담스럽다 해서 가끔 다른 것도 먹자고 한 거였어요. 아들이 그때서야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게 혜진이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가끔은 다른 것도 먹자 한 거야. 혜진이 탓만 하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며느리만 탓했는데 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혜진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대화할 때 휴대폰 본 것도 사실 뭔가 대화에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모르는 얘기들이 많고 혹시 잘못 말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무례하게 보였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혼자 이런 부담을 안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저는 친딸처럼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혜진이는 계속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아, 내가 미안해. 나는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준 것 같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소심했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래 얘기했어요.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가 불편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처음으로 진짜 솔직한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로에게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 서로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그 마음들이 오히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긴 대화 이후로 우리 집의 명절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도 어색했거든요.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 설 명절 때가 첫 번째 시험대였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메뉴를 짜고 재료를 준비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혜진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혜진아, 이번 설에는 뭐 해먹고 싶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 혜진이가 처음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우리가 다 같이 정하자. 그렇게 해서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사실 떡국보다는 만두국을 더 좋아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런 작은 거 하나도 몰랐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만두국을 끓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혜진이가 그걸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두 그릇이나 비우면서 어머니, 이 만두 어디서 샀어요? 정말 맛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요리도 그랬어요. 예전엔 제가 혼자 다 결정해서 30가지씩 해놨는데 이번엔 혜진이랑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올해는 뭐 해 먹을까? 너희가 좋아하는 걸로 몇 가지만 하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했어요. 동그랑땡, 잡채, 나물 몇 가지. 그런데 오히려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였어요. 예전엔 설거지는 당연히 여자들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엄마, 우리 다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혜진이도 맞아요. 어머니는 계속 요리만 하셨으니까 이제 쉬세요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이제 저희는 가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명절에 배달 음식이라니 제 어머니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혜진이가 치킨 어때요? 오늘은 좀 편하게 먹어요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좋아. 그럼 치킨 시키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치킨을 뜯으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혜진이 직장 얘기도 듣고 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예전처럼 격식 차린 상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진짜 가족같이 수다를 떨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날 혜진이가 저한테 와서 어머니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말에 혜진이랑 같이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제가 옆에서 김치는 이렇게 볶아야 하고 물은 이만큼 넣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혜진이가 정말 열심히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진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혜진이와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두 여자로서 편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요리 얘기도 하고 살림 얘기도 하고 가끔은 아들 놀리는 얘기도 하면서 웃고 그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추석날의 충격적인 전화 통화가 정말 우리 가족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솔직해질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서로 눈치 보면서 겉으로만 화목한 척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혜진이는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달라요. 혜진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어머니,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면 저도 그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해요.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혜진아, 이거 어때? 괜찮아? 라고요. 얼마 전에는 혜진이가 저한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시댁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혜진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혜진이도 저를 많이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가족이라는 건 그냥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알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솔직한 대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혜진이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